네, 이창섭 인사이더 오늘 첫 순서는요. 우리 강원도의 민감한 이슈를 까칠하게 털어보는 이슈 인사이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읽으시는 솜씨가 늘어나십니다. 점점 네, 더. 네, 네. 이제는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연습 좀 조금만 더 하시면 완벽해지실 거예요. 아주 이제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연습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니, 언제나. 네, 예. 참 평생 오늘 하여튼 우리 정말 날카로운 돌직구를 기대하면서 예. 평생 정치학을 공부하셨는데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아롱 사태 말씀하세요? 사태라? 뭐도 아시면서 네, 농담으로 네. 풀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사실 진지한데 뭐 사태를 분석하기를 떠나서 가장 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네. 뭐 일부에서는 뭐 하야해라, 퇴진해라, 뭐 탄핵해라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두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는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빨리 하는 거는 하야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자녀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자녀 임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의 경우는 5년 리더십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만약에 지금 이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한다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이고요. 그게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전 제가 말씀 처음에 전제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방법에서 여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어떤 것들이 물론 뭐 제야에서야 당장 물러나라고 데모도 하겠죠. 아직도 집회가 예고돼 있고 한데 적어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막론해서 머리를 모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냐. 하야 이런 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전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것이죠. 네. 지금 현실 정치로 볼 때. 그렇다면 이제 거국 중립 내각밖에 없죠. 거국 중립 내각이 가장 좋다. 네네. 일단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정파를 초월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강요들을 선출해서요.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방법은 하지만. 그렇죠. 네, 실질적인 그 결정을 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만 얻는다면 뭐 꼭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리고 이제 그 거국 중립 내각의 어떻든 정통성은 그래도 임기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그 방법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회 내지는 정치권의 지도자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현실로 볼 때는 거국 내각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그럼?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거국 중립 내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평생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시라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본론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5호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런데 기다려서 정말로 이 정부에서 조건부지만 허가를 내줬는데 이걸 1년이 지나도 지지부진.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이 이슈가 제기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그 문제 그대로예요, 전부. 뭐 별로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승인을 낼 때 환경부에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달았던 조건들을 이행했다고 그 추진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요. 도와 양양군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것이죠. 우리 교수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졸속으로만 아니면 해도 괜찮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요, 아름다운 천혜 자원들을 그런 형태로 개발해 잘 쓰죠. 몽블랑도 그렇고 융프라우도 그렇고 다 올라가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자연과의 대화 말하자면 또 자연 속에 사는 동물들과의 동식물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공감입니다. 저도 해외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저게 자연을 저렇게 활용도 해야 되고 이용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다리 신체 건강한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 이동에 불편하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케이블카가 있으면 그 자연을 다 즐길 수 있고 네네. 그런 쪽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제동을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졸속으로 보고서를 내고 이게 무슨 올림픽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조급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네. 어디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림픽 기간에 맞추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해는 할수 있죠, 저도.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파괴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것은 10년, 20년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100년, 200년짜리 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훼손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장치 같은 것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생각이 달라진 것은 정말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개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강원도처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곳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네. 사실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비슷해가지고. 두 분 다 찬성. 저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 조건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대원칙은 맞는데 하여튼 방법은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좀 다져서 가자. 좋습니다. 그래도 또 PD가 정하는 거 해야 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이 오색 케이블카의 사업의 추진 상황 한 단어로 이슈원. 오늘 조금 어려운 한자 단어가 제가 참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찾았는데 그 한자 단어에 삭족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삭족정리라 어렵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춘다는 거죠. 지금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그런 논리가 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을 깎아서 하지 말고 충분히 맞게 됐을 때 우리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신발을 발에 맞춰야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죠. 자,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센 거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네네. 마침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 최순실과 한때 잊어버렸던 노래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모친의 팔순잔치 가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아시죠? 네네네. 김태권의 노래.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노래를 밀어붙이시네. 송악사. 그거 알죠? 그 가수 다 알죠?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일권을. 그렇죠. 무얼 그리. 뭐죠? 그 다음에? 달래. 갈래. 갈래 생각해. 깊은 산속 헤매나. 지금 돌아. 어차피 갈 길이 있는데 여기 돌아서 헤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송악사다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반대의 논리가 아닌가요? 갈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지 말고 직접 가자. 머리를 잘못 써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조금 여유 있게 딱 가면 길이 다 보이는데 그걸 급히 가려고 그러니까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상 똑같은 얘기네요. 우리 어젯밤에 전화한 적이 없었던. 예. 깊은 산속 헤매나. 네네. 갑자기 김태권의 송악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음악 좀 깔아주세요, 피디님. 쫙 깔아주세요. 멋있는 노래. 정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요새 그 PD가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머리도 샤프해지고요. 이제 밥을 안 샀다고 저러는 건가. 연말이 되니까 사람이 아주 샤프해지더라고요. 이게. 됐어요. 그만 웃으시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지역구 속초, 고성, 양양 국회의원이신 이양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더 자세히 좀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당선자 특집할 때 제가
속초까지 가서 뵙고 네. 그 사무실까지 캠프까지 갔었잖아요. 네, 아주 청초변에서 아주 네. 멋진 그림 속에서 아주 네, 멋있게 네. 나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요? 예. 이게 왠지 소외감이 느껴지네요. 오늘, 아니, 오늘 질문이 까칠해지니 그 이후에 이제 MC로 이렇게 모셨으니까. 4년 뒤에 재선할 때는 꼭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 배지 달고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셨어요. 이번 얼마 전에 지난달까지. 네. 국정감사 좀 의미 있는 일 좀 하셨죠? 뉴스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예, 뭐 몇 가지는 뭐 좀 히트도 치고요. 네. 뭐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좌관을 한 이제 여의도에서 한 20년 있다가 국회의원이 돼서요. 네. 국정감사를 이제 해마다 했는데 저는 사실 보좌관 할 때도 나는 국회의원이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예, 국민들을 위해 대신해서 이렇게 제가 잘 아픈 곳을 네. 지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른 감흥은 없었는데 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옛날 국정감사나 지금 국정감사나 하루 종일 그 증인들 불러 세워놓고 한 5분 10분 질의하고 말고요. 하루에 뭐 대여섯 기간씩 불러놓고 한 5분씩 막 질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심도 있는 국정감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겠나 해서 저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는 국정감사 무용론을 내세웠었거든요. 네. 이 국정감사는 없애고 그 연중 그 벌어지는 상임위원회에다가 네, 네. 자료 요구권이나 증인 출석권들을 좀 넣어서 연중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게 실현되지고 있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기 은퇴하신 원로 정치인이 이렇게 고백하시던데 그래도 국정감사할 때 목소리 키우는 게 재미 중에 하나야. 야단치고요. 그렇지. 네. 목소리 좀 키워보셨나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칩니다. 소리치죠. 네.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큰 소리로 네. 윽박 지르고 말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력이 있는 분은 정확하게 저 사람 장관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내죠. 오늘 저기 우리 교수님이 네. 호가 가칠이에요. 까칠하다 그래서. 근데 가칠 김 교수님은 굉장히 얌전하시네.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냥 듣고 아니, 있습니다. 재밌게. 네. 저 까칠한 질문 좀 아, 근데 아닌데 저는 그래 역할이신데. 저 선배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네. 너무나 인자하시게. 아, 글쎄 말이죠. 인품 있으시게. 잘못 보셨어. 잘못 보셨어. 아니, 아, 내 이미지가 아니, 이래? 미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네. 근데 국정감사할 때 제일 히트친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그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우리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로 돼 있는 거예요. 시 오브 재팬. 독도를 저 리앙쿠르 암초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래서 이 정말 이건 저 한심하다. 이건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다 해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전 방송과 전 언론에 다 나와서 그 상임위에서 뭐 국가부 우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의 그 지역구의 가장 큰 사업, 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게 요새 뭐 지역 언론도 엄청 타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뭔가 1년이 조건부 허가를 내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네.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이러다가는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오색 케이블카의 사전에 유산이나 무산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네. 성공될 건데요. 네. 이제 한간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작년 8월 28일 날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예. 각종 인허가에 담아서 인허가를 밟아야 되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한 일곱 개 정도가 되는 그 인허가를 차례 받아야지만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영향 평가와 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지금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한 20년 동안 우리가 쭉 그 검토만 하다가 이제 처음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의 얘기는 네. 연내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희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내 착공이 물 건너가면서 이제 이런 회의론들이 생겨난 거죠. 사실은 그 평창 올림픽에 맞추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 이제 후년 2018년 2월까지 이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한 2월쯤, 내년 한 2월에서 6월 사이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겁니다. 지금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재 같은 것들은 미리 선발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허가와 동시에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하여튼 이제 최종 인허가만 끝나면 내년 상반기 인허가만 끝나면 공기는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환경단체의 그 반대가 큰 환경 문제예요. 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는 사실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예. 환경단체의 이제 반발이 상당히 컸었죠. 네. 예, 그런데 국립공원위원회 내에도 환경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께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을 크게 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 분들이 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케이블카는 세 가지 점에서 5세 케이블카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네. 예, 왜 친환경이냐 그러면 원래 이 케이블카를 지지하는 그 교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00에서 700m 간격으로 둡니다. 네. 이게 만약에 10m, 20m, 30m 간격이면은 거기에 다니는 뭐 사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볼 텐데 500m에서 700m 간격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죠. 동물의 통행로에 지장을 안 줍니다. 그리고 예. 그 맨 위에 전망대가 들어가는 끝청 네네. 거기도 이렇게 지상하고 2m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거기 식생에 나쁜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분들께서 좀 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설계 자체는 환경단체도 일단 억셉트를 한 건가요? 다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모든 인허가가 끝나고 맨 최후에 국립공원위원회 이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거기에 애초에 얘기했던 7가지 조건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죠. 네. 지역 경제를 상당히 좀 많이 살리겠다 하는 지금 양양군에서 예측하기로는 첫 해년도에 53만 명 정도가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통영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예를 좀 살펴보면은 뭐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서울 속초간 고속철도, 그다음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그리고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던 양양에 흘림골 대신에 이제 탐방로 개방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만경대라고. 그 만경대에 하루에 8,000명이 오는데 그런 분들의 수요들이 하나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경대 저기 훼손 논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오히려. 나겠다. 네, 오히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몰려오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 하면 경제성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친환경 경제 더해서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대청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설악산 전경 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분들 이제 다리 힘이 없어서 걸어서는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5세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참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하려 했더니 네,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니까 쫙 그냥 끝내버리시네. 네, 제가 논리적으로 또 이제 안 되네. 같이 뜻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반박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저는 좋은 뜻에서 확인하시라고. 아, 좋아요. 자, 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네. 우선은 경제성 평가가 과장됐다. 예컨대 재정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 뭐 환경도 그렇고 사실 지금 친환경적이라 그랬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같은 것이 다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안 들어가고 계산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장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이거 친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건부가 내줄 때 사냥 통행로 얘기 나왔던 거고, 네. 그것도 사실은 사냥이라는 게 아직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5개월인가 몇 개 이제 기간을 너무 짧게. 카메라 몇 개 안 놓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냥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막 내버렸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이거나 친환경적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 야, 그건 이제 네. 저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한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됐죠. 네. 이제 지금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밴프 국립공원도 거기 지금 곤도라로 쫙 되어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 그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해서 좀 안 된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자. 이거 친환경적인데 해보자 해서 설치한 이후에 사냥들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냥들한테 케이블카 통해서 먹이도 주고 그랬는데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자연을 왜곡하는 거라 해서 먹이도 못 주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냥은 큰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이 교각이 500m, 700m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공사 중에 시끄러우니까 잠시 피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가 끝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자기네 어떤 서식지로서의 환경을 충분히 할 것 같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이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 문제가 아까 환경 보고서 그게 뭐 축소됐다, 뭐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네. 그거는 다시 또 만들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보고서가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잖아요. 조사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각 기관이 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기관들 거를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문제 고발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크게 이것이 환경적이다, 비환경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실수였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지금 문제는 아닌가요, 그러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국정감사에서 네. 조사 보고서가 잘못됐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현장 조사를 했던 그 209건을 전수조사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날짜가 여기 조사 안 했는데 했느냐 했더니 이제 조사일과 출장일을 혼돈해서 쓰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날짜가 기입 안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추적을 해서 날짜를 다시 추적해서 내고 해서 그 209건의 조사 보고서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서도 이해했다 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그러면 딱 떠오르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빅데이터로. 네. 그러면은 단어들이 딱 있습니다. 네. 그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설명도.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뽑아주세요. 자, 화면에 또 앞에 떠 있죠? 네. 네네. 저는 찬성에서는 네네. 주민 열망을 꼽고 싶고요. 주민열망. 그다음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환경 단체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금 설명도 좀 해주세요. 예, 주민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 오색 케이블카 지역 사업을 선거 때만 활용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대만 주고 나중에는 또 배신감 들고 허탈하게 만들었었는데 주민들이 어떤 강력한 열망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이 승인이 났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같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일을 업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하는 추동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민 열망을 꼽았고요. 반대는 이제 환경단체 부분인데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환경단체 분들이 걱정하신 바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환경단체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좀 약합니다. 두 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아이고, 모신 출연자한테 되게 약합니다. 해답을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정답을 얘기하니까. 센 걸로 자, 하나씩 골라요. 교수님. 아니 근데 하나. 내용이 센 게 별로 없어요. 센 게 없어요. 한번 얘기를 뽑아보세요. 해보는 거야. 하나. 그래도 빅데이터를 뽑은 거니까 우리 PD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령 케이블카 한번 골라봤어요. 유령 케이블카. 이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경제성 말씀하시고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케이블카 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익이 나거나 인기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령 케이블카가 안 되도록 뭐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비용 편익이 높게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양양 그 오색을 둘러싼 교통망이나 SOC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저도 연구자 입장인데 국책 연구기관의 숫자는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건 못 됩니다.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싶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20개 국립공원이요?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연구 논문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설악산이 첫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나중에는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전국에 있는 지금 막 추진하려고 하는 국립공원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번 제대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주목하고 싶은 게 저 사냥입니다. 사실 사냥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 안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한반도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생물들인데 그래서 지금 사냥이라고 대표적인 동물 하나 나왔지만 사냥 말고도 많이 사는 동물들 정말 배려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냥이 지금 천연기념물입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저 국민의 대표인 저로서는 사냥 보호도 케이블카 설치 못지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한테 정말 피해가 되고 서식지가 파괴돼서 거기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케이블카 저 반대죠. 그런데 뭐 밴프 국립공원의 예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터라켄의 그 융프라우 같은데 뭐 샤모니 뭐 이런 데 다 가보셨죠. 그런데 케이블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인간과 자연이 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 하죠. 빅데이터 없는데 저는 최순실 아 그래요? 요 얘기 해보고 아 그것도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참 뛰네. 정의당 이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순실 일가를 이렇게 좀 케이블카 놓는 거에 이렇게 두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사실 뭐 이정미 의원이 주장하셨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의혹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사실 무근이죠. 정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동계올림픽 확정 이전이거든요. 시점 자체도 맞지 않고요. 아마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압력에 의해서, 잘못된 외압에 의해서 왜곡이 돼서 예산이 생겼다면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오색뿐만 아니고 동계올림픽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것들은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시는 분이 이거를 최순실하고 좀 엮으면 이것도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기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서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또 냈어요. 조목조목 반박해서. 정말 말이 나와서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지장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최순실 일당이 무슨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뽑아먹으려고 글쎄 저도 이 마술을 뻗친 데가 꽤 있던데. 저도 뭐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을 통해서 예. 확실히 결과가 나겠죠. 근데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에서 뭐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범죄의 의도는 있었으되 아직 수익은 못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동계올림픽은 그렇게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되게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여는 나라의 어떤 수준, 국격을 갖추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그런 잡음들은 빨리 제거되고 좀 제대로 된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의원님이 보시는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금 현 상황 우리는 다 했어요. 한 단어로 이슈워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속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맨날 울고 먹기만 하고서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속이 지켜졌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의 약속이 하나 있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재정 자립도도 낮고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자꾸 진입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분들의 그런 어떤 일자리 같은 게 없어서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그분들한테 지역 발전에 희망을 안겨드리지 않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속과 희망으로 뽑아봤습니다. 뜻은 훌륭하신데 재미 별로 없었습니다. 아우, 면전에서 마지막 가칠 PD가 할 얘기를 직접 하시네. 저도 재미는 없었습니다. 올라타시네요. 네? 우리 콘하고 좀 안 맞는. 그렇죠. 아, 다음에 보실 때는 좀 재밌는 거 해주세요. 센 걸로. 인상들하고 실제 성격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재밌었고요. 네. 그래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마음이 좀 놓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도 이 주제로 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GT 방송국께 진심으로 G1입니다. G1 방송국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